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나 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참 많은 환우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참 도움을 준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자연 위생학의 내추럴 하이진의 대가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시작해서 모든 병이 비롯되어서 이곳에 오신 가족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한 이 음식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건강에는 무엇이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드디어 따끈따끈한 제 유리책이 오늘 출판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주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건강에는 이와 같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품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뚜껑이 자주 열리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스트레스가 제어가 안 되면 계속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겠죠. 자, 여기 보니까 건강에 8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해지기 위한 8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음식이고, 여기 뉴트리션, 그리고 엑서사이즈 운동, 그리고 물, 그리고 햇볕,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자로 입구자, 세 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죠. 예,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한 달 있다 나가시고 두 달 있다 나가셨는데 오늘도 이제 이제 저지방 채식 식단을 여러 달 하신 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하시다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나가셔서 또 이제 슬금슬금 고기가 생각나고 살찌려고 살금살금 계란이 생각나고 그러셔서 다시 원상태로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제의 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폐암이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간접 흡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폐암에 노출돼서 오신 경우에는 대개 공기에 의해서 나쁜 공기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의 폐가 병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로보다 과식보다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 공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건강의 WHO의 건강의 정의 아시죠?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hysical well-being,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요 Mental well-being,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와서도 아직도 뚜껑이 열리시고 아직도 옆방 친구가 못마땅하신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 깨어진 사회적인 관계, 소셜 웰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모든 천연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생기면 spiritual well-being, 영적인 건강까지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에는 무엇이 전부다? 음식이 전부다. 예, 계속 많은 이 전문가들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이렇게 음식이나 공기나 물, 운동, 햇볕, 그리고 휴식, 그리고 수면, 인간관계, 그리고 내적인 평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뚜껑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평온한 상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혈액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혈액의 끈끈한 점액질과 지질 농도가 높아지는데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의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는 물입니다. 물.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다른 어떤 혈액 청정제를 드시는 것보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을 8컵에서 10컵 이상 깨끗한 물을 드시면서 피를 맑게 해주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만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엘렌 화이슨, 최고의 건강개혁자 엘렌 화이슨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담낭암으로, 췌장암으로, 폐암으로. 그런데 이 사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위암이 걸리고 왜 담낭암이 걸리고 왜 췌장암이 걸리냐면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고 게다가 위장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도 모른다. 위장과로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고 급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하고 불규칙한 식사하고 부절제한 식사하시는 이렇게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위장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간암으로 오셨거나 또는 위암으로 오셨거나 또는 췌장암으로 이곳에 계실지라도 풀어서 영양학적인 소견으로 풀어보면 결국은 좋지 못한 요리로 그리고 위장과로로 이곳에 오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와 뭐다? 물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물과 그리고 위장과로 그리고 좋지 못한 요리를 치워버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음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지시려면 하늘마을에 오셔서 보시는 음식들이에요. 보니까 A급 음식과 B급 음식과 C급 음식이 있습니다. 자, A급 음식은 뭐냐면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주고 회복해주는. 자, 하늘마을에 오셔서 되게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죠. 한방에서도 통합의학에서도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림프 시스템이 자꾸 막히게 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림프 시스템이 막혀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림프 시스템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기 위해서 1단계가 첫째, 대장 막힌 곳, 장폐색을 뚫어주기 위해서 대장 폐색을 뚫기 위해서 대장을 청소 333, 222, 111 또는 뭐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해독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회복하는 A급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냐하면 암을 없애주는 음식,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즐기시던 B급 음식과 C급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암이 생성이 됐고 또 암이 재발돼서 이곳에 오셨어요. 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달걀 매일 하나, 2개씩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건강해지실까요? 몇 개월 동안 혈액 청소 깨끗하게 했고 간 청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계란도 좀 드시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계란도 좀 드시고 우유도 좀 드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흰쌀도 좀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이 다시 악화되면서 암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옛 사이클로 돌아갔더니 여기 보시니까 가장 나쁜 음식이 C급 음식이 정제식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니까 피자에 어니언링에 햄버거에 예, 이거 뭡니까? 예, 이 뭐죠? 감자? 튀김, 이런 아크릴라마이드, 그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한 C급 음식을 드시게 되면 아픈 몸이 더 악화가 돼서 암이 다시 재발되고 암이 전이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금 만든 그 모든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식이 어떻게 몸을 파괴하는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무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동물성 음식. 자, 우유, 뭐 닭고기, 소고기, 계란, 연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늘마을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여러분의 혈관 림프 시스템에 막히는 것은 물론 처음엔 이제 살이 비만으로 찌겠죠. 여러분, 비만은 뭐의 사인입니까? 우리 몸에 젖산, 피부를 산 온갖 독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비만하셔서 건강하시다면 안 말립니다. 그런데 비만은 뭐와? 여러분의 모든 성인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시작되는 통로는 첫째, 비만. 드글드글 내장 지방이 막 쌓여요. 옐로우팻, 이런 지방이 막 쌓여서 이 베둘레 햄, 뱃살이, 베둘레 햄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지만 여러분들의 배 둘레에 햄이 덕지덕지 깨어있는 것은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오고 각종 질병과 사망이 순서대로 이 플래카드를 펄럭이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거번 리포트라는 그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영양의학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1975년에서 77년에 포드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조지 S. 맥거번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히 지금 암 발병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발병률이 많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암 사망률을 반감시키기 위한 노력하에 통칭 맥거번 리포트라는 별칭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미국인의 현대 서구식 식단,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이러한 이 서구식 식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은 여러분들의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폐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보니까 저지방 채식 식단이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모든 병은 육식에서부터 기인된다. 그리고 육식에서 끝난다. 예, 그래서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식원병. 식원병이 뭘까요, 여러분? 식원병. 예, 뭐가 원인이 되었어요? 음식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생겼어요? 유방암이 생겼어요. 우유, 계란 드시니까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니까 유방암이 발병돼요. 또 우유, 계란 드시니까 전립선 수치를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뭐 때문에? 음식이 원인이 된 병으로 약을 먹어서는 낫는다,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거번 리포트에서 많은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많은 영양의학자들을 부르고 의학자들을 불렀는데 결론은 뭐냐면 모든 병, 많은 만성질환은 육식을 통해서 비롯되어지고 또 음식이 원인이 된 그 모든 것이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은 약을 먹어서는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대량의 지방, 여러분 콜트 에세스틴 박사가 쓴 유명한 저서, 여러분 지금 뭡니까 스텐트나 바이패스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서부터 심장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이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중풍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뭐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콜트 에세스틴 박사는 아주 유명한 서전, 심장 수술 전문인데 수술 대신에 한 가지로 환우분들을 고칩니다. 뭘로 고치는지 아세요?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심지어 아보카도까지 제한할 정도로 지방을 제한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뇌혈관이 막힌 사람들, 심장혈관이 막힌 사람들에게 이 콜트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이 비포 애프터를 보면 혈관이 꽉 막혀 있다가 트레펑이 들어가요. 뇌혈관 트레펑, 심장혈관 트레펑. 트레펑이 뭔지 아시죠? 변기 막혔을 때 뻥 뚫는 트레펑. 심장혈관 막힌 거를 뻥 뚫는 트레펑. 뇌혈관 막힌 것을 뻥 뚫린 트레펑. 여러분의 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뻥 뚫린 트레펑.
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뻥 뚫린 트래펑.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양의학 용어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산화질소, 식이섬유. 이 성분이 영양학적으로 지금은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식이섬유,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 성분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량의 지방이나 그 다음에 설탕은 일본에서 별명이 뭐라고요? 설탕의 별명?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서 별명이 회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가뜩이나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셔서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고기하고 생선은 끊었는데 꼭 마지막에 달달한 뭡니까? 달달한 디저트는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7배나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6.7배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얼마나 무서운지. 게다가 이게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 아니라 정제 소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소금을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지방과 설탕, 소금이 심장병이나 암이나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각종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질병이 어떤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되어 있는 식사나 또 영양의 잘못되어 있는 섭취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린 첫 문헌이자 현대 하버드 의대가 이제는 더 이상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 의대에 간 목적이 뭐냐면 많은 만성질환자, 고질적으로 낫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고질적으로 낫지 않는 많은 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최고로 유수한 대학인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쯤 가면 많은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하버드를 갔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가 누구에게 가서 배웠냐면 말기 암 환자들이 완전히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으로 회복된 암 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대장암에서 다시 전이 되었는데, 말기가 되었는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는 지금 재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몇천 명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서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기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째가 뭐였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했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키포인트가 됐던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콜레스테롤이 죽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채식은 어떻게 몸을 살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그의 첫 번째 책인 다이어트 불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동물성 식품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음식에 대한 잘못된 4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오시면 대부분 우리 인꼬 부부, 닭살 커플들이 오시면 항상 사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케어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 질문을 꼭 이 커플들이 오시면 꼭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매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면 단백질 원으로서 가장 훌륭한 단백질원은 고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뼈밀도나 칼신이나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가 안 나오니까 뼈밀도도 떨어지고 골다공 개수도 나오고 골 조성증 증세도 보이고 여러 가지 뼈가 약화되는 증세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칼슘 매일 먹는데요? 비타민 D 매일 먹는데요? 예, 오메가3 매일 먹는데요? 그런데 칼슘은 현저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게다가 어떤 지수까지 나와요? 칼슘이 계속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요산 수치도 생기고 단백뇨도 생기겠죠. 여러 가지 증세가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칼슘 잘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를 계속 하루에 2잔씩 먹었는데요.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번.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OX. 5인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 단백질 원으로서 가장 좋은 단백질 원은 고기다. OX. O요, X요? 자, 칼슘 섭취할 때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은 우유다. OX. 자, 골다공증에 우유가 가장 좋다. 자, 그래서 우유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that'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the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a milk and still sell it.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and it would be like pure pus. People might object. In fact, you could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would. 어떠세요?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자, 요새 왜 삼중 음성, 호르몬성 유방암 환우분들이 이제 계속 방관하시면서 이게 삼중 음성으로 식단을 고치지 않으니까 삼중 음성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서 농이 줄줄줄줄 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시잖아요. 원인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치즈 꼭 매일 드셨는데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치즈를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유를 좋아하셔서 매일 2컵씩 그리고 요플레 요거트를 매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신 분들도 있고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닥터 폴 포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이에요.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를 만납니다. 자,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다. 뭔지 아세요? 요새 아이들 아토피, 알레르기 아까 보셨죠? 알레르기의 가장 큰 유발 원인이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습진이나 여드름, 변비도, 위산이 역류하는 증세도, 철분이 부족한 것도, 빈혈이 오는 것도 사실은 이 우유를 통해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소의 건강한 우유를 원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유가 뭐라고요? 호르몬 그 자체라고요. 유방암 환자가 이 호르몬성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유방암에 노출되는 거 아시죠? 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들이 왜 우유를 제한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유가 호르몬 자체입니다. 성호르몬과 천연 성스테로이드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유나 유기농 우유를 마시면 괜찮겠지, 상관없겠지. 유기농 유제품도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일반 유제품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유제품을 집에서 또 요거트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알렌 골드해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적고름뿐만이 아닙니다.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적고름의 최대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전히 판매되며 cc당 몇만 개의 고름세포? cc당 몇만 개의 고름세포요? 75만 개의 고름세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유방암 환자들 이게 농이 주주주주 새서 이 고름이 막 주주주주 셀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레싱 해드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왜 여러분들의 이 삼중음성 유방이 이렇게 농이 주주주주 새면서 고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사람들은 젖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젖고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즈. 치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치즈는 뭐다? 치즈는 뭐다? 자, 우리 유방암 하는 분들이 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치즈는 뭐다? 소 젖고름이라고 할 수 있다.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 여러분의 유방에서 왜 지금 농이 줄줄 새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유의 현실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왜 살인자인지 아주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왜 살인자라는 아주 극단적인 명칭까지 사용해야 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 암에 걸린 현실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좀 공감하실 겁니다. 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과연 이것들은 어떤 종류의 사망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뭐들이다? 왜 이런 표현까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고 대장암에 걸리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극단적인 이 상태에 다다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콜레스테롤과 지방, 이 살인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모든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왔다? 동물성 식품.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물성 식품 뭔지 모르십니까? 네. 자, 콜레스테롤은 간과 동물의 세포, 우리 사람도 포함해서입니다. 어디에서 생산되냐면 간과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지금도 고지혈증 약을 20년, 30년 드시면서도 내가 왜 이 고지혈증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지혈증 왜 생겼다고요? 여러분의 식단에서 이 콜레스테롤 음식은 동물성 식품만 제한하면 고지혈증은 싹 없어집니다. 혈압 높은 거 싹 없어져요. 혈당 수치도 지방에서 옵니다. 이제 상고병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을까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게 진짜 치료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연 상태에 어떤 식물성 식품에 콜레스테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고 혈압약을 드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시는 동물성 식품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고 고혈당이 생겼고 고지혈증이 생겼으니까 뭘 줄이면 될까요? 뭘 끊어버리면 될까요? 제가 아까 콜레스테롤 줄이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죽이는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뭘 없애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아예 없애버리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전히 줄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자꾸 죽인다 그러죠.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고혈당약, 고지혈증약을 20년, 30년 드시던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녁을 다 과일식을 하니까 아침에 혹시 수치가 높으면 약 드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혈압 수치가 난생 처음 130이에요. 300이 넘던 분들이 130이에요. 120이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어머 110이에요. 자, 이럴 때 혈압약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돼요? 혈압이 뚝 떨어지시겠죠. 예. 혈당이 300, 400 넘어가던 분들이 저녁에 과일식하고 콜레스테롤 음식을 제한했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당 수치가 정상으로 공복 혈당이 70에서 110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당뇨약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 줄줄 나시겠죠. 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동물성 식품을 제한했더니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약 하나 안 드셔도 어때요? 고지혈증이 쫙 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 약이 맞습니까? 음식 약이 맞는 것 같으세요? 공감들을 안 하시네. 자, 그럼 아보카도, 견과류, 식물성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식물성 식품들에게는 간이 없어서 콜레스테롤은 없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다릅니다. 지방과. 자,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들에서만 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지방은
포화지방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에서 나옵니다. 자, 지방은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죠. 불포화지방은 식물성이지만 포화지방은 어떻습니까? 자, 포화지방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코넛. 코코넛은 포화지방일까요? 불포화일까요? 제가 오일을 쓸 때 코코넛 오일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불포화라고 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코코넛 오일도 포화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넛에는 라우루산이 많기 때문에 모유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폐색되지 않게 해요. 단 코코넛 오일을 쓰실 때 팜유가 포함된 오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순수한 코코넛 오일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질병의 주범이지만 더 큰 질병의 주범이 뭐냐면 뭐더라? 지방이 범인이더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 시간에서 이런 학자 저런 학자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들에게서 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뭐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심장병이 올까요? 왜 그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계속 심장질환으로 계속 쓰러져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했을까요? 햄버거 왕이죠. 햄버거 왕. 바로 지방이 원인입니다. 지방이. 자, 1년에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 하루에 2,500여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로 하루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스텐트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왜 스텐트를 하고 계시는지, 왜 바이패스를 하고 계시는지. 자, 심장병과 이 뇌졸중, 중풍이 왜 생기냐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 심장마비가 오면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관이 왜 좁아져요? 심장혈관이 왜 좁아질까요? 자,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심장혈관이 막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병이 오기도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심장으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는 심장마비가 오고 뇌로 피를 보내지 못할 때는 뇌에 생긴 심장마비, 심장에 생긴 심장마비와 뇌에 생긴 심장마비가 뭐예요, 여러분? 중풍입니다. 그죠? 뇌경색이고 뭐야고. 다 똑같아요. 모든 병이 어디서 와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오고 뇌혈관이 막혀서 오고 간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오고 위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오고 폐에도 스팟으로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것도 모든 혈관에 뭐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계속 플라그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석회화되면서 케쿨로스 되면서 생기는 병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대중요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해요? 영양의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의학이. 자, 여기 보니까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플라그. 여러분 양치질 음식 드시고 이 안 닦으면 치아에 뭐가 생겨요? 치태가 생기죠. 치태가 뭐예요? 이빨에 낀 음식물 때들이에요. 그죠? 음식물에 의해서 양치질 안 하면 때가 생겨요. 그게 치태입니다. 플라그예요. 요 플라그를 치태를 또 그때그때 제거 안 하면 그게 점점점 딱딱해져요. 돌덩이가 돼요. 그래서 잇몸으로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치석, 캘클루스. 똑같아요. 이 플라그가 혈관에 끼면 심장혈관에 끼고 뇌혈관에 끼면 이 플라그가 뭐가 돼요?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립선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 여기 오시기 전에 지금 바이옵시 하기 전에 지금 지금 이제 생검 뜨기 전에 보니까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표적조사 해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암하기 전에 방사선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적검사하고 계시잖아요. 뭐 되는지 보려고. 점점 석회화 되는지 보려고. 점점 칼슘화 되는지 보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그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석회화되면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너무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석회화되면서 암이 되는 겁니다. 전립선암 표적조사할 때 점점점 칼슘화되는 거 수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전립선에 염증 생긴 수치 보셨고 전립선이 지금 석회화되는 수치 보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전립선암이 비롯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방암이 점점 석회화되면서 암이 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셔서 이제 유방 절제 수술하고 나면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여기 보십시오. 플라그란 무엇인가? 플라그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왜 플라그가 심장혈관에 생기고 왜 유방에 생기냐고요. 예?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병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이건 정말 넌센스죠. 그죠? 자, 플라그란 무엇인가? 몸의 셀프 클리닝, 자체 정화작용으로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끈끈하게 두꺼워진 끈끈하고 투명한 혈관 내막이 혈관에 때가 껴서 붙어버린 물질들이 지태가 이 플라그가 혈관의 때들이 그때그때 제거를 안 하니까 심혈관 시스템에 점점 석회화되고 칼슘화되면서 이게 자꾸 부담을 주니까 림프 시스템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원인이 뭐예요? 심장혈관이 막히는 병도, 뇌졸중도, 중풍도, 그리고 위암도, 폐암도,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난소암도 원인이 뭐더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뭐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제 좀 포기하실랍니까? 포기 못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시도록 넛지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넛지를 가하고 있는데도 포기 못하신다네. 이거 웃잖아 이거. 자, 잘못 들으신 거죠? 저 실망 안 해도 되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많은 연구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이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관상동맥이나 심장병이 그리고 중풍이 계속 오는 이유 여러분들이 유방암이, 난소암이, 전립선암이, 폐암이, 췌장암이, 담도암이, 담낭암이 모든 원인이 담석이 생기고 결석이 생기는 모든 원인이 보니까 다 뭐였냐면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의 섭취가 불러오는 불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절대 불필요한 질병입니다. 예.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질병들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하십니까? 그죠?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약을 계속 드시고 싶으세요? 자, 미국에서 매년 혈관을 확장하는 바이패스 시술에 약 120달러가 120억 달러가 소비되는데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정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지금 혈관이 플라그에서 막혀있는 고기 기름, 삼겹살 기름, 돼지 기름, 라드 기름, 그 다음에 뭡니까 감자 튀긴 기름 이런 기름들이 혈관을 심장혈관을 막고 뇌혈관을 막고 위장을 막고 간 세포를 막아버리니까 이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가 돼서 딱딱딱딱딱 해지면서 혈관을 딱 막아서 혈관이 폐색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질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텐트 뭔지 아시잖아요. 철사망 같은 걸로 심장혈관 막혀서 호흡이 안 되니까 거기를 이렇게 혈액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철사에다가 안에 이 펌핑할 수 있는 풍선 비슷한 거를 집어넣어서 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혈액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 뚫어주는 시술이잖아요. 가장 좋은 트래펑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스텐트나 바이패스 없이? 오! 누구? 와우!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거 다 어디에 있어요? 산화질소? 어디에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죽이는. 오늘 제가 계속 죽인다고 합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뭘로? 채소. 저지방 채식 식단의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자, 함께 보실까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줄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